여러분, 매일 출근하는 직장 어떠신가요? 그곳의 분위기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 바로 조직 문화에 대해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텐데요. 폴 스티븐스 박사의 연구를 바탕으로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과연 독성이 가득한 유해한 직장에서 내 일의 의미, 즉 소명을 찾는 게 가능할까요?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하려면요, 우리는 반드시 직장 문화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와, 이 차이 좀 보세요. 극과 극이죠. 왼쪽처럼 우리의 에너지를 뺏고 동기를 갉아먹는 곳이 있는가 하면 오른쪽처럼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성장하게 만드는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직장이 그냥 돈 버는 공간을 넘어서 우리 삶에 의미를 더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문화를 도대체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자, 에드거 샤인의 아주 유명한 모델을 통해서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조직 문화는요, 마치 양파 껍질처럼 세 개의 숨겨진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자, 제일 바깥 껍질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인공물이라는 층입니다. 사무실의 인테리어나 분위기, 사람들 옷 입는 스타일, 심지어 우리끼리 쓰는 용어들까지 이렇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피부로 느껴지는 모든 게 바로 이 첫 번째 층에 속하는 거죠. 자, 그 껍질을 한 겹 벗겨내면 뭐가 나올까요? 바로 조직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표방 가치가 나옵니다. 고객 만족이 최우선입니다 라거나 우리는 팀워크를 중시합니다 같은 회사 홈페이지에 딱 걸려있는 그런 원칙들이요. 이게 바로 조직의 공식적인 행동 규칙인 셈이죠. 그리고 마침내 가장 깊은 곳, 바로 문화의 심장부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을 진짜로 움직이는,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핵심 신념의 층입니다. 이게 바로 문화의 진짜 DNA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가장 바깥층부터, 이 인공물부터 제대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원문에서는 이걸 우리 손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의 사무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물리적인 환경이라는 게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 책상 배치가 모두 똑같다? 그럼 그건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신호일 수 있고요. 디자인이 개방적이면 소통을 중시한다는 뜻일 수 있죠. 심지어 회의실 의자가 어떻게 놓여 있는지까지도요. 이런 것들이 가끔은 거창한 사명 선언문보다 훨씬 더 솔직하게 회사의 속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양파 껍질을 한 겹 더 벗겨볼 시간입니다. 조직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표방 가치의 세계로 들어가 보죠. 이곳에 바로 조직의 행동을 이끄는 진짜 규칙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직에서 말하는 가치라는 게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회사가 우리한테는 이게 중요해요 라고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행동 원칙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일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규칙들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회사는 입으로는 가족 친화, 워라밸을 외치는데 현실은 어때요? 맨날 야근에 주말 근무, 사실상 가족을 희생하라고 강요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말로만 내세우는 가치랑 실제 행동 사이에 벌어지는 이 격차, 여기가 바로 유해한 문화가 싹 트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가치와 덕의 차이입니다. 우리 회사는 효율성을 중시해. 같은 가치는 좀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덕은 다릅니다. 정직이나 겸손처럼 누가 봐도 옳은 사람의 됨됨이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덕에는 악덕이라는 명확한 반대말이 있는 거고요. 자, 드디어 문화의 가장 깊은 곳, 그 중심부로 들어갑니다. 바로 조직의 머리에 해당하는 핵심 신념입니다.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야말로 궁극의 소스 코드죠. 문화의 가장 깊은 곳에는 바로 이 핵심 신념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원문에서는 아주 흥미롭게도 신학적인 개념인 믿음, 소망, 사랑을 가져와서 이걸 설명해요. 예를 들어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믿는 믿음은 직장에서는 비전과 신뢰가 되는 거고요.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소망은 회복 탄력성과 용기가 되는 거죠. 또 동료를 아끼고 돕는 사랑은 서로를 돌보는 충성심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화를 세 겹으로 나눠서 분석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 문화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데? 지금부터 그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도구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이 말을 정말 뼛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리더와 문화가 충돌하면 10중 8구 문화가 이긴다. 그만큼 조직 문화라는 게 정말 강력하고요. 그래서 변화를 시도할 때는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문화적 접근법입니다. 1단계, 무작정 가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기존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2단계, 이걸 쉽게 통제하거나 조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3단계, 기존 문화의 좋은 점을 찾아서 오히려 더 강화해주고요. 4단계,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 신선한 관점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5단계, 인내심을 갖는 겁니다. 진짜 변화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두 번째는 시스템적 접근법인데요. 조직을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재밌는데 예를 들어 일부러 정수기 위치를 살짝 바꿔보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뭔가 반응이 오겠죠?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순간을 변화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변화에 가장 시끄럽게 저항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이끌 잠재력이 가장 큰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정말 건강하게 번성하는 직장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이 5가지 생명의 징후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보상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일 자체에서 보람을 찾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어려워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 너머에 더 큰 비전을 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대로 쉴 줄 아는 곳. 자, 여러분의 직장은 이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 여러분의 현실로 가져와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자리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조금 더 나은 곳, 번성하는 곳이 되도록 바로 이번 주에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행동,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무엇이 있을까요?